네, 법률방송이 진행하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자 마지막 특별 대담입니다. 이번 주는 안병희 후보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선거에서 135표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너무 아쉽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주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도전을 하자는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졌고, 그렇게 해서 2년여 동안의 준비를 거쳐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서 2024년 신규 변호사 실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는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또 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도, 물론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정도 했고, 이 리걸테크 AI 법률 서비스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변협이 잘하고 있었으면 저한테 이런 그 출마에 대한 요구가 덜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의 변협은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정말 징계와 또 관련된 소송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거기에 쏟아부은 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회원들의 반목과 지시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 변협이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변협의 위상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법률 시장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변시 합격자도 줄여야 한다고 하신 것 같고요. 이미 레드오션이 된 한국 법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법률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존의 그 주된 법률 시장이었던 송무나 자문 시장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다 보니까 법률 시장 확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법률 시장의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이 시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률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은 어느 정도 법률보험이 정착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해보험에도 변호사 보험이 들어가 있고, 저는 보험사들과 협조해서 법률보험을 확대해서 이 국민들은 분쟁 해결에 따르는 고통을 줄이고, 변호사들은 이 직접 많은 사건을 더 수임할 수 있는 그런 법률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주권, ACP라고 그러죠. 그 비밀유주권의 보장 없이는 법률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변호사도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이 되어야 법률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외관법인, 그러니까 매출액 100억, 종업원수 100명이 넘는 그런 외관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법무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법무감사야 ESG 경영, 준법 경영에 대한 법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협 중심의 이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법률 구조와 국선 변호에 대해서 변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직접 그 많은 변호사들이 이 변협을 통해서 사건 수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상고심에 대한 변호사 의무주의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법률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변시 합격자도 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그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이 변호사 숫자가 배출이 되고 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 측면에서도 변호사 숫자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우리 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듯이 그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숫자도 지금 현재 숫자가 이 적정 숫자로 되기에는 1200명 정도까지 인구 비례 숫자와 또 유사 법조직역 숫자를 감안한 그런 고려를 한다면은 1200명 정도로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이 급격하게 감축이 이루어져서는 어려움이 있고 이 50 내지 100명씩 한 10년에 걸쳐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로스쿨에 그 입학하는 이 정원을 좀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 통폐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혼 보충제를 통해서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1200명 정도까지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적정 변호사를 배출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또 이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적정 숫자를 배출해서 우리 사회의 그 법조 인력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변호사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특별한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변호사 특별 지원센터를 저는 만들어서 청년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 협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청년 변호사를 위해서 협회에서 예를 들면 헤드헌터 역할, 이 일자리 구하는 역할 있지 않습니까? 그 헤드헌터 역할을 변협이 하겠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결혼정보회사 역할, 지금 뭐 여러 결혼정보 업체가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결혼정보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선남 선녀들의 만남을 이렇게 매칭하는 역할까지도 변협이 나서서 하겠다. 왜냐하면 매칭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라고 하는 그 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이 변협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은 빈 공간과 또 임대 기간 이런 문제로 공간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역할도 변협이 나서서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변호사들,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에 취업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 일자리도 추천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사무 업무 지원에 관한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포렌식 센터나 녹취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변협이 나서서 그런 인증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청년 변호사들 또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법조계 현안이 있다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네트워크 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는 이 한 달에 100 내지 200만 원을 내는 우리 젊은 변호사 중심으로 그 이용하는 사설 플랫폼에 대해서 이 규제하는 이유가 그였습니다. 이 대규모 그 자본에 의해서 이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돼야 되는 법률 시장이 잠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설 플랫폼에 이 가입해서 광고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설 플랫폼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펌은 한 해에 쓰는 광고비가 100억 내지 200억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이 자본에 의한 법률 시장의 종속이 현실화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근본적인 법률 시장의 교란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지방 법률 시장은 거의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네트워크 펌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은 정말 현 집행부가 깊이 통감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뒤늦게 네트워크 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면 네트워크 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으로서 매출 대비 광고비 지출을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고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있지도 않은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나 오인, 허위 과장 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장에 온전한 기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걸테크 및 새로운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징계만 남발하는 협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생성형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이 법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도 이 사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 8조라고 하는데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 영국은 80조라고 합니다. 이런 AI 그 법률 서비스를 그 한계에 도달한 송무나 자문 시장의 돌파구로 충분히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법률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좋은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법률 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생성형 AI 법률 서비스를 우리 모든 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현 변협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로 회원이 아닌 특정 단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운영 방식을 꼽았습니다. 만약 변협 회장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변협이 전체 회원이 주인이 되는 단체여야 되는데 지금 현 변협은 정말 특정 단체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회원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특정 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니까 변호사 단체가 사유화됐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로스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호사로서 우리 갈라지고 정말 분열된 이 변협을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협을 회원 전체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제가 변호사 신문고 제도를 당선되면 바로 열어서 일정 숫자 이상의 회원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답변하고 모든 회원들의 어떤 민원을 바로 이 변협 내부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및 여성 변호사들에게도 이 각종 임원이나 또는 위원회 자리에 대해서도 50%를 할당을 해서 이 참여의 폭을 높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위원회 개최나 또 회의 등을 통해서 지방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들에게도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서 전체 회원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변협을 만들겠습니다. 스스로를 보통 변호사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왜 보통 변호사일까요?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내년이면 이 변호사 29년 차, 법조 39년 차 변호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법조계에서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애환과 아픔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직원 월급 줄 때 되고 또 이 세금 내야 될 때 되면은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슴 졸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지금 계속 변호사를 해야 되는지, 요즘에 유튜브, 블로그, 광고 이거 없이 변호사 업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지, 또 의뢰인을 위해서 경찰, 법원, 검찰 쫓아다니면서 정말 아쉬운 소리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사양사업이 되어버린 이 변호사 시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변호사로서 버티고 나갈 수 있는지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의 애완을 하는 변호사는 저는 다른 2명의 후보와는 다른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변호사의 애완을 제대로 알아야 변협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거의 긴 기간을 회무만을 하였다든지 또는 정치에 긴 기간 동안 종사했다든지 해서 이런 애환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아픔을 알고 그걸 제대로 정책에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장점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단일화를 저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아주 긴 기간 준비를 했고 다른 분은 두세 달 만에 갑자기 이 10여 년 동안 다른 영역에서 또 변호사 단체나 변호사를 위해서 그분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후보님의 이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시는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변협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협이 많은 이익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을 했고 변호사의 자긍심도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변협이 해야 할 회원의 권익보호 또 국민의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그 주어진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변협에게 주어진 시대 정신, 정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AI를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치고 그걸 이 모든 영역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또 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변협만 답답합니다. 이 세국 정책으로 더 이상 이런 AI를 통한 법률 시장 확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법률 시장 확대를 통한 회원들의 권익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협 협회장 자리는 정치를 위한 정치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변협 협회장 자리는 정치를 하다 잠시 쉬러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리이고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강력한 시장 확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대한 그 일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저는 이 협회장 후보로서 정치적인 욕심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회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회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안병희는 이게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이와 협력의 새로운 하나 되는 변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안병희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시면 새로운 변협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과 소통에 능한 개혁을 추구하는 보통 변호사의 특별한 시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도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